잠깐 일어올림 다시 듣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강연을 한 번 더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이 강연은 제가 22살일 때 활동했던 대학생 강연 동아리의 정기 강연 콘텐츠로 준비했던 이야기예요. 인트로가 나온 뒤부터는 22살 이로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기 강연 강연자를 맡게 된 이로운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도 벌써 3년 전, 이제는 새내기 시절을 추억으로만 떠올리는 2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낯설게도 20살이었던 2014년은 물론이고 저에겐 아직 학창시절도 요즘 일처럼 생생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삶을 의미있게 채워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동아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제 삶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학창시절이 먼저 떠오릅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힘들 때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기 강연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 꿈을 팔아보는 꿈팔이 5분 스피치도 했었죠. 그때 말한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 투정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유치원의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산타 분장을 한 것이 원장 선생님이라는 걸 알아채버리는 유별난 아이였어요. 이런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똘똘이 스머프란 별명을 시작으로 어딜 가나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답지 않게 성숙하다거나 잘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말하기엔 웃긴 말이긴 하지만 학생일 때 저는 정말로 잘했어요. 오늘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초, 중, 고 12년 동안 성적은 늘 전교권이었죠. 반장, 전교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등등 다양한 학생 대표도 맡았었죠.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어서 졸업할 때면 생활기록부가 10장이 훌쩍 넘어가곤 했죠. 게다가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한자 1급 자격증을 딸 정도로 무언가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해내는데 부모님의 강요가 있었느냐, 주변 어른들의 기대가 컸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를 따져보면 그것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기대에 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 제가 자발적으로 해낸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자랑스러운 이력 뒤에는 항상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술, 담배를 하고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타고 성적표에 F를 채워 학사 경고를 받고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워가며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갖고 싶은 장난감도 있었고 괜한 반항심에 잘하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철부지처럼 행동해보고도 싶었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고도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 학창시절 동안 늘 뭐든 잘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맞이라는 이유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언제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엄청 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럽다고 말하는 제 모습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은 온전한 자리 없이 안절부절하곤 했습니다. 저는 틀 안에서는 참 잘하지만 틀을 벗어날 용기나 여유는 없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열정을 태울 만한 꿈과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가끔씩 왠지 모를 우울함에 흔들리고 이유 없이 밀려오는 권태감에 공허함을 느끼곤 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 편히 놀아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새내기 시절을 출티와 음주를 취미삼아 1년을 펑펑 놀아봤는데요. 그렇게 실컷 놀고도 여전히 그 찝찝함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그랬듯이 우울함과 권태로움에 뒤척이던 지난 겨울방학, 까짓거 문득 든 생각 하나에 제 사전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계획, 나 홀로 여행. 정이 넘친다고 유명한 게스트하우스와 언젠가 맛있게 먹어봤었던 장어탕만을 계획해두고 저는 버스만 4시간 반을 타야 하는 통영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시민들에게 버스 노선을 물어가며 게스트하우스를 찾았고 난생 처음 보는 길을 30분 동안 헤매며 생각해둔 장어탕집을 찾아다니다가 문이 닫혀있음에 좌절했고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파는 가게에 들어가 계획한 곳은 아니었지만 원했던 장어탕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과 야경을 구경하면서 인생샷을 건지기도 했고요. 더욱이 난생 처음 안면을 튼 전날 밤에 게스트하우스 사람과 연화도라는 섬을 한 바퀴 돌며 여행을 마쳤습니다. 지도 앱의 도움을 무진장 많이 받긴 했지만요. 사람도 장소도 익숙한 것 하나 없는 통영에서의 1박 2일 동안 저는 서툴고 부족한 게 참 많은 어리숙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은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패의 위험을 피하며 다녀왔던 어느 때보다 훨씬 빛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잘해야만, A부터 Z까지 완성이 되어야만, 어른스러워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타인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동안의 저는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겉으론 누구보다 씩씩해 보이던 저는 사실 혼자로 남겨지거나 버려질 때의 두려움을 미리 걱정하며 그 순간에 대비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소중한 사람들은 제가 잘났을 때보단 못났을 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잘했을 때에만 행복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왔었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잘 일어서곤 했거든요. 어떻게 해도 후회가 남는 게 인생이라는데, 저는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우리 동아리 누구의 말처럼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는 제 마음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그동안의 제 홀로서기에 부족한 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통영 여행으로 임무는 마친 것 같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홀로서기에 성공했나요?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홀로서기가 되어 있나요? 에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가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제가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 대한 응원은 마음으로 전하고, 저에 대한 응원으로 이 강연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을 저를 위해 저의 홀로서기, 홀로운서기 빠샤! 잘 들으셨나요? 22살 때 떠났던 나홀로 통영 여행은 후에 제가 통영을 3번이나 더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해외여행도 혼자 가보겠다는 다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게 나홀로 대만 여행이었는데, 대만도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더 갔으니까 저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나라에 쏟는 애정이 굉장히 큰가 봐요. 아무래도 그 장소의 느낌과 더불어서 처음 그곳을 갔을 때의 의미가 계속 남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저는 26살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22살의 겨울 이야기를 다시 보자니 그 이후 몇 년의 시간 동안 홀로서기에 꽤나 성공한 것 같습니다. 20살부턴 내 삶을 찾아갈 거야 라는 다짐 하나로 치열하게 보냈던 대학생활 이야기가 대학을 훌쩍 떠나온 지금의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자그마한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홀로서기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홀로서기 중이시라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홀로서기에 성공하셨다면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울림 이로울림의 이로운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진한 울림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